여러분 반갑습니다. 과학팩트TV의 곽쌤입니다. 오늘은 염색체 구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염색체의 구성이요. 염색체라는 것은 정의가 나와 있죠. 유전 정보를 담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 이 염색체입니다. 핵 속에 포함되어 있죠. 세포가 분열하기 전에는 핵 속에 가는 실 형태로 있습니다. 이걸 염색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풀어져 있다가 분열기 때 전기서부터 말기까지 분열할 때는 굵고 짧게 뭉쳐진 막대 모양의 염색체로 존재하게 되죠. 염색체가 막대 모양으로 이렇게 응축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운반하면서 세포가 분열되는 과정에서 방추 사이에서 끌려가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DNA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이렇게 가방에다가 차곡차곡 쌓아 놓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염색체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바로 DNA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NA는 우리가 보통 유전 물질이라 그러죠. 거기에 유전 정보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염색 분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염색 분체라는 것은 하나의 염색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가닥이에요. 얘를 만들어진 이유는 원래 있던 염색체에서 DNA 복제를 통하여 유전 정보가 동일한 그러한 또 하나의 가닥이 형성된 겁니다. 이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것이 우리가 체세포 분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라는 말은 DNA가 모든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특정한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DNA는 수많은 유전자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위에 있는 그림 좀 잠깐 설명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빨간색 모양이 이렇게 염색체가 하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DNA 감기일 때 DNA 복제할 때 똑같은 걸 만듭니다. 그래서 왼쪽에 대문자 A에 어떤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 대문자 A가 있다면 파란색 오른쪽에도 똑같은 유전자가 있고요. 또 다른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이렇게 B가 있다면 여기는 똑같은 소문자 B가 있게 되는 거죠. 왜? 복제를 했으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두 개의 염색 분체를 합쳐서 염색체라고 하고 그 염색체 안에는 염색사가 이렇게 안에 이렇게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색사를 보게 되면 그 염색사는 또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단백질로 되어 있고요. 그것을 둘둘 말아져 있는 DNA로 되어 있는 거죠. 또 DNA를 확대해 보면 두 가닥에 이렇게 두 가닥이죠. 이렇게. 두 가닥에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는 이런 단위체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인산, 당, 염기가 1대 1대 1로 되어 있는 그 구조물이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정의를 해보면 염색체는 두 개의 염색 분체로 되어 있고 그 염색 분체 안에는 염색사가 존재하고 그 염색사는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되어 있고 DNA는 두 가닥의 이중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한 가닥을 우리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하고 그 긴 사슬 모양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하나의 단위체들, 즉 뉴클레오타이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그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가 있는데 DNA는 이 염기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 있고요. RNA는 이 염기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어떤 순서대로 있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되고 또 그것의 아미노산이 종류 또 개수에 따라서 특정한 단백질이 합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명체의 어떤 구조라든가 모양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염기서열을 다시 얘기해서 그 염기서열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 어떤 순서대로 되어 있냐에 따라서 생명체의 그 형태가 또 구조가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런 내용입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염색체의 구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제풀이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사람의 염색체에 대한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은 사람의 체세포에서 관찰한 염색체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많이 출제되는 문제죠. 일단 가를 보니까요. 23번 염색체를 보니까 XX로 구성되어 있네요. 이거는 여자죠. 오른쪽에 있는 나를 보면 성염색체가 XY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남자입니다. 그거부터 이제 판단하고요. 자, 1번부터 풀이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체세포에는 44개의 상염색체와 2개의 성염색체가 있다. 그랬습니다. 맞죠?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나타날 때 남자는 2에는 44개 플러스 X, Y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여자는 2에는 44개 플러스 XX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됐죠? 네, 2번 가는 여자이고 나는 남자입니까? 네, 23번 염색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XX면 여자, XY면 남자입니다. 3번 사람의 세서표에는 23쌍, 즉 상등 23쌍의 상등 염색체가 있다. 이것도 맞는 예문이네요. 전에는 남성 같은 경우는 XY. 그래서 이건 다르지 않아? 모양이 틀리잖아. X는 크고 Y는 작잖아. 그래서 남성은 22쌍, 여성은 23쌍의 상등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교육과 과정에서 같은 기능을 하는 성염색체니까 같이 놔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는 남자, 여자 구별 없이 모두 23쌍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가시죠. 남자의 X 염색체는 어머니로부터, Y 염색체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정확한 표현이네요. 5번. 나의 염색체 구성은 44 플러스 XX다. 네, 이게 틀렸네요. 나는 남성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44개 플러스 X, Y로 해야지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입니다. 되셨나요? 네. 핵심 정리 가겠습니다. 네, 사람의 염색체에 대한 핵심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정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상등 염색체. 모못에서 모못을 이루고 있는 모모와 모못이 같은 모못은 염색체이다. 상등 염색체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상등 염색체는 체세포에서만 관찰할 수 있죠. 체세포를 보게 되면 항상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특징이 크기와 모양이 동일해요. 그래서 서로 상자, 같을 동자, 그래서 상동 염색체라고 한다 했습니다. 몇 개? 2개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죠. 이 상동은 2개인데요. 한 쌍인데요.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유전 정보는 서로 다르다고 했습니다. 되셨죠? 상염색체. 이것은 무엇과 관계롭습니까? 남성, 여성의 관계가 없습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를 우리는 상염색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을 결정하는데 염색체로 여자는 XX, 남자는 XY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설명드렸고요. 네, 사람의 염색체의 구성입니다. 사람의 체세포에는 몇 쌍? 23쌍, 즉 46개가 있다 했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네요. 46개의 염색체가 있으며 누가 쌍을 이루고 있습니까? 상동 염색체가 쌍을 이루고 있지요. 자, 상염색체는 1번서부터 22번까지예요. 즉 22쌍입니다. 44개죠. 성염색체는 한 쌍이라 했습니다. 2개밖에 없습니다. 여성은 무슨 염색체가 몇 개 있다? X 염색체가 2개 있죠. XX.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X 염색체 하나, Y 염색체 하나씩
이렇게 있다고 했어요. 다음, 여자의 X 염색체는 부모에게서 하나씩 물려받은 것이고 남자의 X 염색체는 어머니한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생명이시면 그렇죠? 아들은 100% 생명이에요. Y 염색체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겁니다. 아버지가 귓속털 과다증을 갖고 계시면 아들도 귓속털 과다증을 반드시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X 염색체상에서 유전을 반성 유전이라 하고 Y 염색체에 의한 유전을 한성 유전이라 그러는데 한성 유전은 교과 과정에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람의 염색체까지 모든 수업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꼭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